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초심을 잃으셨습니까? 예, 초반만 하더라도 열심히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좀 많이 질리죠. 지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처음에는 뭐 다부진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슬슬 집중력도 떨어질 거고, 이것저것 뭐 해야 되는 다른 일도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소개서만 계속 작성하시다 보면 질리죠. 그다음 뭐 바로바로 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갈 분들은 떨어져 나가고요. 집중력을 갖고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려서 승부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초심을 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작성하고 있다. 예, 취업이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거 좀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기소개서 하는, 작성하는 이 강의의 특징은 조금 깁니다.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느라. 조금 분량은 길지만, 그래도 사례랑 함께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해도 높이는 데 좋을 거니까. 한번, 구조, 그 다음에 소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1번 항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삼성전자랑 제가 이전에 했던 삼성전자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번은 지원 동기죠.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항목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글자 수가 600자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100자는 굉장히 큰 건데, 그래서 뭐 800자에서 900자는 별 감흥이 없는데, 이게 700자에서 600자로 줄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큽니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번 포스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은 글자 수를 줄이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뭐 다 600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구조와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작성하신 거에서 이제 가지 쳐 나가면서 쓸데없는 거 쳐 나가면서 600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프로그램 저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부분을 맞춰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볼까요? 끊임없는 변화, 지속 가능한 성장, 소제목이죠.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바로 밑에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제일 처음엔 나는 이런 가치를 생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로 경쟁력을 갖추었는가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기업 역시 이에 발맞추어서 변화하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당연한 거죠. 특히나 그럼 이제 빨리 포스코 얘기로 와야 되겠죠. 100년 전통의 철강 산업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쟁의 가열로 시장 포화된 상황이다. 어? 뭔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네요. 이에 포스코는 어떻게 했는데 AI 스마트 팩토리의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를 통해 숫자가 나오죠. 17년 대비 조업 장애율 및 품질 불량률을 11, 63%씩 감소시켰고 하루의 생산량은 240톤 증가시켰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에 관련된 기업 분석의 내용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가 WSD 여기에서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의 틀을 깼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제가 이 페이지에 쭉 작성한 이것을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 남다른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다. 끊임없이 도전해서 혁신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다? 설비 엔지니어로서 스마트 팩토리 가속화에 이바지하고 싶다. 오,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일 첫 단에 있어서 도전, 변화하니
도전해야 되는 도전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나 굴하지 않고 잘 방어하고 있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회사의 선택 기준 할 때 특히나 포스코는 위드 포스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ESG 쪽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줬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치 창출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가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무슨 말입니까? 포스코가 비즈니스를 되게 잘했어요. 많은 영업이익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자. 이런 개념인 거죠.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재무적인 성과, 숫자, 영업이익 얼마나 났다, 매출액 얼마나 났다, 당기순이익 얼마나 났다, 이걸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서 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이윤이 남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증대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죠? 포스코는 뭐 하는데 기업 시민 ESG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일단 철강 공정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제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저때 한창 기사 나왔을 때. 또 2050년까지 수소 환원 제철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를 보며 엔지니어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은 포스코라고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통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저 기업 시민에 있어서 포스코 사회공헌 활동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여기에 지원했다. 이분이 여기 지원한 것은 설계죠. 설비죠. 설비 엔지니어. 기술직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ESG라는 관점에서 기술직으로서 연관되는 부분을 매칭시키려고 했다는 게 좋아요. 특히나 어떤 부분? 환경이죠. environment. 그쪽 측면에 있어서 가상제철소 설립을 추진한다. 수소 환원 제철을 한다. 즉, 앞에 있어서의 전반부와 지금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포스코에 관련된 기업 분석하면 나오는 하나하나의 팩트들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해서 정리하느냐. 이게 바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그 모습. 그 모습은 하나하나의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부여. 도전받는 데에서 계속 성장하잖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하잖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추구하고 있잖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 거죠. 굉장히 깔끔하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준 것도 좋고 각각의 입장을 본인의 직무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는 노력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자에서 800자 될 때의 내용인데 600자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두 가지 쓰게 되면 내용은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얘기 나온 거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가치,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비즈니스적인 기준과 포스코의 모습, 좋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의 기준과 포스코의 모습, 좋습니다. 근데 꼭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포스코가 이러한 모습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내가 친히 너를 선택하리라. 이런 것보다는 야, 포스코야.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거 해결해 줄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내가 해결해 줄게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지원 동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성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고 특히나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쓰라고 할 때는 그 회사가 이런 세팅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지원한다. 내가 널 친히 선택해 줄게. 이렇게 많이 간단 말이죠. 어. 근데 아까 좋았잖아요. 지금 제일 첫 부분에 나왔던 게 무엇입니까? 철강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 여기에서 포스코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내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줄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로 어떻게 역할을 해줄게. 이게 더 좋긴 하다는 거죠. 근데 어렵죠. 그래서 너무나 그냥 회사에 관련된 그런 1, 2, 3번 제가 지금 옆에 작성해 놓은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한번 그걸 조금 더 결합시켜서 회사가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은 비즈니스적인 기준, 지속 가능한 발전 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써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준 한번 보면 내용 보면요.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역시 포스코는 이게 참 많아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현재 ESG 경영에 중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 그리고 환경 피해 최소화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차별화된 점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내용이 아닌데 포스코 케미칼의 내용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써서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내용입니까? 선택 기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근데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죠.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안전 관리, 환경 피해. 그럼 이분은 어떤 직무겠어요? 안전 환경인 거죠. HS인 거죠. 전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함에 있어서 방대하게 하시는 분들, 브로드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기업 분석에서 오케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써먹을 수는 있긴 한데 이걸 그냥 브로드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내 직무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모습이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방침 설정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어.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해서 기업 시민 공생가치 창출을 경영 목표로 선정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 직무와 연관된 관점.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업 분석도 많잖아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나는 환경 안전이니까 그 관점을 한 분석할래. 이게 조금 더 좁혀 들어간 거죠. 다음으로 환경은 뭔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가치 창출, 녹색 습관 구현, 환경 경영 체계 고도화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대요. 또한 기업 시민 보고서도 만들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성과 정보 공개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직무에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그 내용도 너무 브로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설비 기술 엔지니어로서 좀 뽑아낸 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파고 들어간 거죠. 전 이 내용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안전 환경에 대한 역량을 통해 포스코 케미칼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키우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런 역할 내가 해줄게. 이렇게라도 조금은 담아주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서 이런 클로징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쓰는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첫 번째 기준 두 가지. 글자 수에 따라서 한 가지만 해주셔도 좋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한 가지라고 본다면 그 관점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 주시고 직무와 연관된 관점을 뽑아내려고 했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좋게 평가한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브로드한 주제를 내 직무로 뽑아내려고 했다는 기업 분석적인 내용이 너무 좋다. 다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내용은 되게 방대하잖아요. 이걸 내 직무랑 연관시켜서 뽑아내는 연습 이걸 하셔라.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 포스코를 지원했어요? 왜 우리 포스코 케미칼을 지원했어요? 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나는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그 다음에 뽑아낼 내용을 내 직무랑 연관시켜서 적용시켜서 뽑아내자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면 브로드하게 해요. 이건 나한테 내 직무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걸 자기소개서에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학습 또는 도전적인 경험을 했고 입사 후에는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봐 놓고 600자밖에 안 준다. 간략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가지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쓰는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역량이니까 내가 그냥 했다가 아니라 잘했다.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면 좋고요. 뭐 이공이 됐건 인문이 됐건 중요한 거는 이런 역량을 나타낼 땐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 어떠한 일을 했어야 됐어.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고 결국엔 잘 해결했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는 게 결국엔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희망하는 직무에 있어서의 수행 역량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이 부분도 역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탄탄한 역학 지식과 실전적 경험이다. 결국 이게 뭐예요? 나 요거 관련해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 가이드를 해줬죠. 4대 역학 다양한 설계 과목 수강하면서 설계를 위한 역학적 이외 응용을 학습. 또한 3D 툴 매트랩을 활용해서 뭐 위상 최적화를 이용한 어떤 프레임 설계했고 또 어떤 시스템 설계했고 공정 설계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목표를 지속 달성했다. 한마디로 뭐 지식 쌓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졸업한 다음에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해서 각종 형상 공차를 고려한 치공구, 동력 전달 장치의 설계 및 도면 해석 능력을 길렀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격증 취득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역시 무엇을 갖추게 되셨는지. 나는 이렇게 학습 이력과 경험이 있어. 이런 기본적인 공학적 지식으로 설비 최적화해서 생산성 극대화, 품질 이슈 최소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설비 직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만 그냥 나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예,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지식 쌓기. 그러니까 이공계분들은 당연히 관련해서의 지식, 그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써 내려가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역학적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기포 제거 유체 소자 설계를 주제로 프로젝트 수행해서 아주 좋죠.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했다. 이게 뭐예요? 이공계분들의 엔지니어링이죠. 자, 초반 실험 중에 제작한 소자에서 액체가 누출됐어요.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연결된 유로가 길었어. 그래서 높은 손실 수도로 인해서 압력을 못 견디네. 그래서 결국엔 11번이나 수정하면서 실험하면서 최종 시스템을 완성했다. 자, 이후 15번이나 성능 평가해서 결국엔 찾아내는 거죠. 크기별 기포가 모두 제거되는 최대 유량 찾아냈고, 결국엔 기포의 크기와 유량 간의 상관관계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방식 대비 시스템 자체적인 제거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진공 상태가 불필요한 유체 소재의 기포 제거 능력을 인정받아서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면접장 가서 얘기해 줄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는 결국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1등했다. 역량이니까 잘 한 걸 표현하라고 했죠. 그래서 1위까지 좋죠. 엔지니어로서 이거예요. 문제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 너무 잘 썼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역량이 뭔데? 역학 접근의 필요성. 기계공이니까. 현업에서도 설비 가동률 향상을 위해 공정감 발생하는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하겠다. 너무 잘 썼죠.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 경험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자, 이 부분, 요건 제가 또, 이 경험 부분은 구조가 쉬워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 뺐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걸 언급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건 이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경험이에요. 이 문제 해결 능력 경험을 하나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엔지니어로서 문제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앞단에 있어서 서술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저는 열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뭘 배웠어?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배웠다. 저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아주 쉬워요. 쓰는 게 내 문제 해결 능력, 내 문제 해결 경험을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저기에 나와 있는 저 키워드, 역학적인 접근의 중요성, 저것만 좀 날카롭게 도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 소재를 갖고 왔는데 똑같습니다, 역시. 원가 직무는 포스코의 제조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수익 개선을 계획하고 리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단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한 걸 써주고요. 이해, 제조 프로세스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상 분석하고 원가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개선은 똑같죠.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나는 결국에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직무가 뭐 하는 거고 이 직무가 뭐 하는 거니까 이런 역량 필요해라고 나 문제 해결 능력 얘기한다라는 두 가지식으로 가이드를 해준 거죠. 나는 뭐 했는데 경영 전략팀 일원으로서 원가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는 회사에서의 좀 경영 전략도 다양한 부서가 있지만 원가 기획한다 굉장히 메인인 거죠. 기업이 수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원가를 줄이는 것과 매출을 높이는 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상품 관련 원가 기획 회의에 참여해서 부서별 원가를 결정했대요. 예를 들면 재료비에서 특히 설계에서 원가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일단 줄여야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런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데 유관 부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부문별로 목표 원가 달성 현황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저는 포스코의 품목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해서 제로 베이스 기반 원가 절감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앞단에 있어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는지가 나오면 좋은데 일단 협의를 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첫 번째 나온 게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다음으로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사업성 및 투자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어, 나는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각 공장마다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 생산 기준을 산출해낸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장마다 전략 제품의 수익성을 재검토했고 믹스 개선했고 그래서 캐파 효율화를 도모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원가 기획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협업을 잘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석을 잘할 수 있다. 사실 전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역량에서 나는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로서 문제 해결 능력 1, 2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중장기 투자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겠다. 이분도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경험, 두 번째 경험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앞서 보신 거는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분은 협업의 경험이 있다, 분석한 경험이 있다. 똑같죠?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케터는 최일선에서 고객사와 소통하며 제품의 계약부터 사후 처리까지 담당하는 일을 하므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책임감과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직무와 역량을 정의 내려주셨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쓰실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 직무는 뭐 하는 거야?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해주죠. 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어머님의 가르침이 나오네요. 네 인생은 네 거다. 모든 결정도 네 책임이다. 어머니께서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셨고요. 덕분에 나는 책임감 가지고자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실함과 끈기를 기를 수 있게 해줬다. 이 얘기 여기 왜 나왔을까요? 갑작스럽게. 난 좀 생뚱맞은데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있는 활동을 했던 사례만 바로 붙여주면 되는데 조금 분량을 낭비한 것 같긴 하네요. 뭐냐, 전략 컨설팅 펌, 너무 좋죠. 아래 리서치 애널리스트. 그거로 일할 때도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사하려 했다. 소재가 되게 좋네요. 뭐 했는데? 인터넷 서핑으로 얻을 수 없었던 자료 조사의 경우, 이제 좋은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해당 논문의 연구 지필진을 찾아, 와, 메일 문의를 직접 드렸대요. 또 20곳이 넘는 기업의 콜드콜, 그냥 막 무작위로 전화한 거예요. 정보 얻어냈다.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할 수 있어. 차라리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지. 앞에 엄마 얘기 빼주고. 좀 아쉽긴 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똑같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분은 책임감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한다. 이건 왜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에 관련된 배경 설명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어 엄마 얘기도.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 근데 인양반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구조화된 정보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업무 요청할 때 서버 내에서 데이터가 정리되는 논리구조화 용어를 내가 직접 익혀서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내가 친히 익혀서 소통하고자 했고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 내용이 앱 시스템 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인지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작성하고자 했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원활하게 기획안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 부분 하나가 또 빠졌어요. 그럼 내가 왜 개발자분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돼요? 시간을 줄이려고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한 부분이니까 개발자분들과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보다 더 빠르게 기획안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조금 아쉽네요. 입사 후 해당 역량으로 여러 부서 및 고객사와 소통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소통하는 거다. 좋죠. 그러니까 보통 다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자, 2번 항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번의 항목은 쓰는 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해당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각각의 배운 점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배운 점이
역량이 되긴 하겠지만 글자 수가 조금 없는 경우에는 3번의 포부 제시 저 부분도 물론 들어가야 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저는 입사 후 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서술해 주십시오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2번의 메인은 역량이기 때문에 저는 1번에서 가이드를 좀 해주고 이 해당 직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나는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첫 번째 난 이런 경험했다. 두 번째 이런 경험했다. 이렇게 나가자는 거죠. 첫 번째 해당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한 줄 정도 많이 나가봤자 두 줄 정도로 딱 정의. 두 번째 그를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 능력. 2번은 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 써주시면 돼요. 지식을 써주셔도 되고 경험을 써주셔도 돼요. 이 경험은 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뭐 협업이 나와도 되는 거, 분석 능력이 나와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책임감이 나와도 되는 거고, 소통이 나와도 되는 거. 그러니까 2번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에 쓰는 구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관련해서 어떤 소재를 등장시켜 주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 중에 가장 힘이 센 핵심적인 소재를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번 갈게요. 3번도 항상 물어보는 거죠.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즉 협력을 잘했거나,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두 가지죠. n분의 1로서 협업을 되게 잘 이끌었거나 협업을 잘 하셨던 경험 아니면 갈등 관리했던 경험. 근데 제가 여기서 갖고 온 거는 갈등 관리는 너무나 좀 쉬우니까 협업을 좀 잘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끌어낸 협력으로 팀 프로젝트 1등 달성.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협력을 잘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협력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를 바탕으로 1등 달성 이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력을 했다는 얘기를 할 텐데 저걸 그냥 소제목으로 썼다는 건 아쉽죠. 중요한 건 뭐다? 이끌어낸 협력을 지워야 돼요. 그럼 내가 이끌어낸 어떻게 협력을 잘 이끌어낸지 그거에 내가 분배를 잘했어? 리더십을 발휘했어? 뭐 설득을 잘했어? 그런 키워드들이 저 위에 딱 갖다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팀 프로젝트 1등 달성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의 원리라는 교양 과목에서 열 역학적 측면에서 본 운동 효과 이걸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 소제목과 두 가지씩 문장 좋긴 한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두 가지식으로 보기 힘들죠. 왜? 키워드가 없잖아요.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어떻게 협력을 이끌었는데 그게 소제목이나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없네요. 우리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팀의 구성원은 나를 제외하고 4명 문과, 예체능, 와, 되게 어렵겠네. 나만 전공자인가 봐요. 팀장으로 활동했다. 초반에 팀원들은 연력학 개념을 어려워해 소극적,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겠죠. 문제점 발생. 프로젝트 원칙상 팀원 전체가 또 발표에 다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알아야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결과 도출 과정을 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좋죠. 문제 발생했어. 협력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에 저는 모두가 가용한 시간에 열역학적 시스템 설정, 열역학 법칙에 대해 설명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잘 썼죠. 언제? 모두가 가용한 시간에. 어떻게? 질의응답. 또한 매스 플럭스가 영어로 수렴하면서도 단열이 잘 되는 장소를 물색해서 계산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실험 오차를 감소시켰다. 오, 너무 좋은데요? 장소도 물색했다. 감소시켰다. 이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했대요. 일단 첫 번째 내가 했던 역할, 팀장으로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역할 분담했대요. 미디어 전공하는 팀원은 영상 촬영 및 편집, 통계를 전공하는 팀원은 결과 정리 및 시각적 도출. 너무 좋은데요. 디자인 경험이 있는 팀원은 발표 자료 작성. 이거 뭐 한상이네. 팀원분들이. 팀장이었던 나는 혹시나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과제를 완성시켰다. 너무 잘 썼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업무를 배분했다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되게 잘 쓴 거예요. 어. 첫 번째 이분이 잘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나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 일단 나 뭐 좀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분배를 시켰다는 거죠. 마지막엔 또 내가 팀장이니까 전체적인 건 제가 또 컨펌해야죠. 마지막에 본인의 역할까지 다시 한번 작성을 해줬네요. 액션 소술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 어떻게 협력했니? 이걸 보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협력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로서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 업무 배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최종 발표에서 명확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썼어요. 비전공자 또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왜? 나만 전공자였잖아. 이걸 설명하는 분들은 비전공자였는데 그분들이 이해했다 정도면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이를 통해 이제 배운 점이죠. 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 하지만 더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이건 아쉽다. 뭘 배웠어요? 진정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다. 이걸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평가자가 이거를 볼 때 뭘 본다고요? 어떻게 협력했니? 너만의 협력하는 기술은 무엇이니?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큰 성과를 달성하는데 협력은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현업에서도 같이 이거는 먹을 게 아니야. 이건 결과값이고 이전에 너 협력 어떻게 잘해? 아, 저는요. 리더십은 이렇게 큰 방향을 잡고요. 업무 배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뭐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 배분을 한다라든가 정확한 명확한 업무 분장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협력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긴 결과값과 배운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을 다듬어주면 훨씬 더 완벽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3번. 3번은 제가 협력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 게 좋냐? 첫 번째 두 가지 구성해 주세요. 경험은 두 가지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협력을 해야 하거나 뭐 갈등을 해결해야 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협력은 보통 저렇게 비전공자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액션 어떻게 했어? 어떻게 협업했니? 어떻게 갈등 해결했니?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배운 점, 결과는 좋을 테니까. 배운 점도 또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협력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렇게 하면 갈등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게 배운 점으로 가야 된다. 그게 두 가지식으로 가야 된다. 글자 수가 부족하다 하면은 결과에서 배운 점은 괄호해줘도 돼요.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두 가지식으로 올릴 때에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협력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갈등 해결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써주자. 아셨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쓰시다가 거기서 포인트를 못 잡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 3번도 쓰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조금 더 신경 쓰실 것은 날카롭게 쓰실 분들은 협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갈등 해결을 잘할 수 있지 그걸 배운 점으로 써주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번 삼성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쓰는 건 어렵지 않고 이건 얼마나 뎁스 있는 정보를 갖고 왔냐 얼마나 다각도로 고민해 봤냐라는 부분인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슈를 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한 걸 많이 쓰십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또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고 어떻게 하면 포스코가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써주는 게 수소환원 제철이잖아요. 아무래도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게 환경을 제일 많이 파괴하다 보니까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를 많이 가지고 오실 텐데 그걸 쓰실 때 내가 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반드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삼성전자에서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ESG 경영의 효과 증대를 위한 두 가지 견해, 두 가지를 말씀하실 건가 봐요. 미국의 파리기후 협정 복귀,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에 탄력받고 있고, 기업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ESG 경영 체제 선언했고, 탄소 배출량 감축,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슈죠. 어떠한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슈를 신나게 써요. 다 하는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시각을 담아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기업들이 이렇게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에 참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시너지를 더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있거든. 이거 너한테 들려줄게. 라는 거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제시됩니다. 두 가지 어려웠을 텐데 첫 번째 볼까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들에게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관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이제 여기 뒷받침하는 나의 이유를 뒷받침한 이유가 중요하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의 63%는 ESG 몰라. 근데 ESG를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88%는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것을 비싸더라도 산대요. 그러니까 ESG가 참 중요한 거고 소비자들이 참여하게 만들자는 거죠.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의 주장의 근거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기업들이 ESG 경영 내세우고 노력하지만 대중에게 체감되는 정도는 적잖아. 그러니까 각종 홍보하자. 체험기회 제공하자. 기업의 노력과 국민의 인식률 사이의 괴리를 허물음으로써 ESG 경영 극대화하자. 너무 좋은데요? 두 가지. 두 번째 뭔데요? 균형 잡힌 ESG 경영을 추구하자. 보통 ESG 하면 기업들, 제조기업들은 환경 이슈에만 집중하는데 ESG 경영을 관련 규제의 대응 측면으로만 바라본다는 인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균형 잡힌 게 뭘까? 일례로 여기도 또 예를 갖고 왔어요. 한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인한 공사 현장 붕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광주에서 아파트 드드드드 뜯어진 거. 현대 아이파크. 인명 피해도 발생했잖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있는 경영에 중시되고 있어. 즉, 환경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끝나버렸어. ESG의 균형 있는 발전을 그럼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 거야? 환경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환경만 추구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균형 잡힌 걸 추구할 수 있는데 이건 내용을 쓰다 말았죠. 제일 안타까운 사람. 욕심내지 마세요. 두 가지나 뽑아내려면 힘들고요. 글자 수도 별로 없죠.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앞서 본 내용에서 저는 이 내용만 조금 더 어떤 내용? 요거. 그러면은 요 외에 관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조사하셔서 뒷단에 두 번째 날려버리시고 그만큼의 분량을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맞네. 그럼 우리가 진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욕심내는 바람에. 뒷단에 있어서의 내용은 사실 균형 잡힌? 이건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한쪽 측면만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 분들이라면 당연히 환경 쪽이 맞는 거고 인문상경계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배구조에 대해서 G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둘째는 약간 표현하기에 많은 내용들을 작성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튼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첫째에 분량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 어떤 이슈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포스코는 환경 관련된, ESG 관련된 이슈를 많이 선택하시니까 좋고요. 그럼 그 이슈만 갖고 오지 마시고 그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이 이슈가 내가 지원하는 포스코에 있어서의 좀 약점이 된다, 위협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잘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는 게 맞고 이게 플러스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분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해 주시는 게 맞는데 욕심내지 마셔라.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 근거를 갖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해서 4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핵심은 무엇이다? 구조와 소재입니다. 아무래도 지원 동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구조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구조를 가이드 해드리긴 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신 거라 과연 핵심 소재가 무엇인가 소재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성을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 하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제출 전에 꼭 맞춤법 검사 저게 참 신기하게 되게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글자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핵심적으로 잘 줄이셔야 될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길게 작성하신 게 있으면 줄였을 때 그게 내가 의도한 대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 부분도 많이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밑에 있는 링크 그거 보시고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심 다시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